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했을 때 청약통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경우는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예요. 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반대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은 은행에는 채무가 없고 그 외 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회생을 함에 따라 청약통장을 유지 또는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채무가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채무가 있는 상태로 회생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을 함에 따라 신용대출을 해준 돈 중 일부만 회수가 되겠죠. 즉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강제로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그 은행에서 회수를 해가는데요. 민법상 상계처리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청약통장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청약통장은 무조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없어야 돼요. 신용대출도 있고 청약통장 담보대출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지가 되는 게 맞고, 신용대출이 없고 청약통장 담보로만 대출을 받은 상태로 회생을 한다. 이 경우에는 유지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그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제외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정하는 채권만 집어넣고 일부 채권은 제외를 한다. 이 말은 일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제외한 채권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갚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만약 고의적으로 채권을 제외시켰다. 그거 걸리면 무조건 기각납니다. 그러니까 빼면 안 되는데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좀 예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담보대출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청약통장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전액 대출이 나오지가 않죠. 한 800만 원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통장 담보대출금을 연체한다. 그럼 청약통장에서 언제든지 800만 원 100% 회수 가능하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해볼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회생을 하든 안 하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그 돈 100% 회수해가기 때문에 피해가 갈 게 전혀 없죠. 채권자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법원에서도 청약통장 담보대출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건 제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청약통장 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따로 잘 납부를 해야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해준 은행에서 당연히 청약통장 해지하고 바로 회수를 해가거든요. 따라서 회생 채권자에서 제외를 하고 두 번째는 이자를 따로 잘 납부한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를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걸리면 기각 나니까. 그러니까 만약 신용대출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고액이면 안 돼요. 소액인 경우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전에 그 은행에 신용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회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생 직전에 특정 채권자한테 갚는 것은 편파 변제라 해서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인지 확인을 해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해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회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했을 때 청약통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채팅방에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매주 수요일 밤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